가격이 굳이 높지 않아도 되지 않냐고요? 은행 입장에서는 XRP 가격이 높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XRP 가격이 은행 입장에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동현님이 질문 주신 거는, 그러니까 리플사 입장에서는 XRP 가격이 높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당 가격이 높으면 유동성이 높아져요. 왜 높아지죠? 개수, 서플라이가 한정돼 있잖아요. 1000억 개잖아요. 지금 시장에 풀리지 못하는 에스크로 락업된 것까지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1000억 개인데 공급은 한정돼 있는데 추가 발행은 불가능해요.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냥 에스크로 락업되어 있는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릴게요. 1000억 개인데 1000억 개일 때 가격이 400원이면 400 곱하기 1000억 개에서 그 정도의 가치만큼, 원화 기준으로 그 정도의 가치만큼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겠죠. 브릿지로 했을 때. 근데 가격이 오르면, 그러니까 발행량을 늘릴 수는 없잖아요. 달러라든가 뭐 원화 이런 것처럼 각국의 중앙은행들, 그 카운터파티들이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구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리프사는 공급량을 올려서 그 리퀴디티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 수단이 전혀 없어요. 그렇다면은 유일한 수단은 뭐죠? XRP 가격이 오르는 수단밖에 없어요. 리퀴디티를 더 확보하려면. 개당 가격이 오르면은 전체적인 볼륨 사이즈가 아니죠. 그 리퀴디티 총량이 올라가잖아요. 개수는 한정돼 있고 개당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차피 개당 가격 곱하기 공급 그 개수, 총 개수가 바로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는 최대치잖아요. 그러니까 개당 가격이 올라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리프사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더 확대해서 더 많은 가치들을 옮기려면은 XRP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비즈니스를 더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거. 리프사가 바로 XRP를 최대 보유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사업할 때 더 좋겠죠. 적은 개수를 뿌려도 투자 금액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유 또 뭐 있죠?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잖아요. 그 리플 설립자라던가 주요 임직원들이 XRP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 직원들도. 오피셜 자료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데이비드 슈왈츠, 바로 스낵맨이 얘기한 건데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같은 경우는 10억 단위의 XRP 개수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쿼라를 통해서. 쿼라라는 외국에 있는 네이버 지식인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얘기를 해줬어요. 정확하게 몇 개라고 찍진 않았고 리플 CEO 같은 경우는 10억 단위, 그러니까 10억에서 99억까지 그 단위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뭐 99억은 당연히 아니겠죠. 99억이면은 10분의 1 수준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XRP 초기 설립자 3명인 그 제드 맥칼럽이랑 아서 브립도 그리고 크리스 라센, 이 3명이 200억 개를 나눠 가졌어요. 그러니까 총 발행 개수의 20%를 3명이 나눠 가졌거든요. 근데 이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말이 안 되겠죠. 리플 CEO는 나중에 들어왔는데,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그래서 당연히 이런 정황 때문에 99억 개는 절대로 아닐 거고요. 아마 그냥 제가 예상하는 레인지 범위로는 많아봤자 30억 개 아닐까. 근데 30억 개도 아닐 것 같아요. 10억 개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많은 수량이기 때문에 제 그냥 이런 정황상 추정으로는 10억에서 20억 사이가 아닐까. 그 이상을 갖고 있으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주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리프사 주요 임직원들도 XRP 가격이 오르면은 본인들도 이득이기 때문에 그 일하는 직원들도 개인상의 이득이죠.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건 회사, 그 법인의 여러 가지 비즈니스 때 유용한 면이 있기 때문에 단가 가격이 오르면 좋다는 거고, 세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게 리프사에서 일하는 임직원들, XRP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동기부여가 더 잘 되죠. XRP를 가격을 올려야 된다. 우리한테 좋으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런 이유도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은행은 다릅니다, 입장이. 은행은 올라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엑스라피드 구조만 봐도 알죠. 은행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아도 상관없고 높아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은행들이 원하는 거는 우리가 송금을 보낼 때 리얼타임으로 페이먼트하고 리얼타임으로 세틀먼트 할 수 있으면 땡이에요. 프리펀딩 안 하고. 프리펀딩 없이도 그렇게 리얼타임으로 페이먼트하고 리얼타임으로 세틀먼트 하면서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비용이 절감되는 이 방식, 그거면 되는 거예요. XRP 가격은 no matter what, 우리랑 상관없어요.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죠,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또 분명히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예, 지금 생겨날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XRP 가격은 왜 오르는 거야? 예, 이런 지금 의문을 품고 계신 분들 지금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 명이라도 계실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그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사업상 XRP 가격이 얼마든 상관은 없는데 뭐냐면은 은행들 입장에서 XRP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격은 상관없지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격은 전혀 상관없어요. 근데 필요해요. 어떤 의미죠? 엑스라피드 통해서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잠깐 3초 정도만 사고 파는 정도로 해서 그거를 잠깐 보유하는 형태, 거의 간접 보유죠. 왜냐하면 암호화폐 거래소 통해서 리퀴디티 공급받아서, 유동성 공급받아서 그거를 보내는 거니까. 근데 엑스라피드 말고 은행이 직접 XRP를 보유했을 때 장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부터 명확히 해드려야지 계속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질문을 지금도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엑스라피드로 간접 보유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보다 은행들이 직접 XRP를 보유하는 게 도대체 뭐가 도움이 되는 거냐? 나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왜냐? 기존의 은행들이 프리펀딩으로 돈을 낭비하는 것 때문에 엑스라피드, 프리펀딩이 필요 없는 엑스라피드를 쓴다고 하는데 은행들이 직접 XRP를 보유하면은 XRP를 본인들이 직접 보유하면서 쌓아두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존의 프리펀딩이랑 도대체 은행이 XRP를 직접 더미를 보유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결국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돈을 XRP 사는데 미리 쓰는 거 아니냐? 예치금처럼. 그래서 모르겠다, 나는 직접 보유하는 거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그거를 설명드릴게요. 이 설명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도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자, 첫 번째, 엑스라피드보다 왜 XRP를 직접 보유해서 쓰는 게 더 효율적인지, 더 비용 절감이 되는지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엑스라피드 작동 방식 화면이죠. 여기서 보면은 수수료가 드는 구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뭐죠? 여기는 XRP를 사는 쪽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피죠. 거래 수수료. 여기 한번 들 거고요. 여기에서 또 들 겁니다. 트레이딩 피. 그리고 사실 수수료가 한 번 더 들어요. 뭐죠? 암호화폐 거래소 옮겨갈 때 여기가 XRP 레저상에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죠? XRP 레저상에서 페이먼트로 목적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XRP 계정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트랜잭션 코스트라고 부르는 우리가 소각되어지는 물량, 드랍 단위로 표현하는 요거는 그냥 없다고 칠게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죠? 최근에 그 대량의 물량 이동할 때 관련된 기사를 보셨죠? 그 뭐 30억 개, 그러니까 조 단위의 돈이 그러니까 사실 XRP인데 그걸 환산해서 계산하면 조 단위죠. 조 단위의 그 돈이 움직이는데 불과 뭐 몇 센트 들었다. 기사 보셨죠? 예. XRP 개당 가격이 100만 원이라고 해도요. 예, 100만 원이라고 해도 1원이에요. 아,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 보면은 기본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에스크로, 그거 보면서 해야겠다, 그냥. 여러분들한테는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니까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가장 좋죠. 자, 대량으로 이동한 트랜잭션을 제가 하나 꺼내왔고요. 꺼내와서 그거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거 1000만 개 이동했을 때 이 트랜잭션 코스트가 이만큼 들었죠. 0.004 XRP. 자, 1000만 개 같은 경우는 지금 400원이잖아요. 그죠? 400원 곱하기 1000만 개. 1000만이죠? 얼마죠? 100만, 1000만, 억, 40억. 40억 원이 이동하는데 트랜잭션 코스트가 0.0004 XRP가 들었어요. 그러면은 0.0004 곱하기 400원. 예. 1원도 안 들었습니다. 400억이 이동하는데 1원도 안 들었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트랜잭션 코스트를 없는 걸로 쳐도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죠? 수수료가 트랜잭션 코스트는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다.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빼겠습니다. 빼고 갈게요. 자, 그렇다면 두 개가 들 텐데요. 여기랑 여기죠. 그죠? 엑스라피드 썼을 때는 한 번, 두 번.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할 때 드는
그 fee, 수수료가 2번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게 뭐냐면 XRP를 직접 들고 이거 갖다 세틀먼트 하면은 뭐가 좋냐잖아요. 엑스라피드 쓰는 것과 요게 없죠. 여기에서는 그 달러 예를 들면은 달러를 XRP로 바꾸는 거잖아요. 사면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수수료가 드는 거고요. 근데 직접 보유를 해서 세틀먼트 하게 되면 요게 사라져. 이 과정이 사라지고 그냥 보내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수료 발생하는 것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수료 비용이 드는 게 2라고 하면은 절반인 1로 줄어요. 각각 1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더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직접 들고서는 엑스라피드가 아니라 직접 XRP를 들고 세틀먼트 하면 1에서 더 비용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통해서 비용 절감이 엑스라피드도 40%에서 70% 절감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는 리프사 뿐만이 아니라 리프사의 솔루션, 엑스라피드 테스트했던 고객들조차도 인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만큼 세이빙 된다고. 자, 그래서 그 수치를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단 말이에요. XRP를 직접 홀딩해서 세틀먼트로 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충분히 비용 절감이 더 되기 때문에 XRP를 직접 홀딩해서 금융사들이 세틀먼트에 쓸 동기부여는 충분히 된다는 건 알았어요.